일본인 여성은 해외에서 남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남성은 왜 인기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 좀 궁금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일본인들도 이게 궁금한가 봅니다. 왜 일본인 여자는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일본인 남자는 왜 안 좋아하는 걸까?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답글을 날렸는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 죄송합니다. 여성분들께 불쾌감을 드릴 위험이 있으니 이런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연애 관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에게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보다 가정 내부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사회에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경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년 정도 만에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익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깊은 인간관계까지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평생 해외에 살아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 왔다고 치자. 근데 내가 썩 그렇게 호감적인 외모도 아니고 뭔가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존 뉴비 가뜩이나 20대 초반에 남성이 상당히 약할 시기에 심지어 외국이야. 얼마나 족밥이겠어. 이렇게 됐을 때 연애가 가능할 리 없죠. 근데 또 여자는 다르다는 사실. 즉 남성은 해외에 나가는 순간 연애 상대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알지? 나도 여기서 그 외국인 남자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냈거든? 존나 외로워 보여요. 예. 존나 외로워 보여. 왜? 우리 남자들은 항상 유머러스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남자다워야 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nothing.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이 리드를 할 수가 없잖아. 리드를. 연애는 솔직히 그래서 나도 애초에 이거를 20대 초반에 우리 아내랑 만나기 직전에 나는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약간 감을 잡은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괴짜 태클을 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는 애초에 승부조차 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비빌 수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무작정 유머러스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내의 도파민을 내가 좀 조달을 했지. 이 새끼 재밌노? 이 새끼 못 보던 타입이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씨발 이성이 어떻게 나한테 눈길을 주냐고. 씨발 재롱잔치라도 해야지.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근데 반면 여성의 경우 연애에 있어서는 가치가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외에도 사실은 아내는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일보다 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녀평등 의식이 부족한 남성들입니다. 그런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어를 못해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여성은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여성은 해외에서 연애 시장 가치가 모국에 있을 때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베트남 애들도 많이 알고 지냈는데요. 베트남 남자들은 절대로 일본인 여자친구를 겟도 하지 못해. 하지만 베트남 여자들은 제가 아는 애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걔들 일본어 못해. 생긴 거 뭐 적어도 뚱뚱하진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도 대만인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대만인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자들은 없어. 외국인 여자가 똑같은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 여자가 말을 못한다 생각해봐. 또 귀여워. 귀여워. 뭔가 막 챙겨주고 싶어. 나도 이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논리에 완전히 반박하는 사람도 왔거든.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처음에 미국에 건너간 40년 전에는 이분 연세가 이 사이트가 되게 고령자들도 많아. 뭐 여튼 읽을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건너간 40년 전에는 확실히 그런 비관적인 의견들이 그럴듯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야, 40년 전이면 1985년쯤 약간 플라자 합의 그때 타이밍이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살아보니 그것이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제가 처음 입학한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일본인 유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라데부 주장의 록밴드 리더였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팬인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인들. 에이시안 오빠. 와, 가라데의 록밴드 리더.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이후 전학 간 미국 중서부의 시골 대학에서는 마침 미일 무역 마찰의 여파로 일본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남성과 미국인 여성 커플이 두 쌍이 있었습니다. 야, 이때면은 그 약간 1980년대면은 솔직히 그 전쟁에 대한 기억도 약간 살포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참전 군인의 어머니는 그때 군수 공장에서 일한 케이스도 많을 거란 말이지. 아유, 얘야 쪽발이랑 연애를 하면 안 돼, 이런 말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겠죠. 저 역시 현지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대학에 있던 일본인 남학생 5명 중 절반 이상이 국제 연애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약간 우리 상상이랑 다릅니다. 뭔가 에이시안들은 에이시안 너드들끼리 안녕, 내 워크맨 사왔다는, 워크맨 한번 들어볼라는, 이러면 이제 저 어디 그 미식 축구부 양아치가 와가지고 어이 재파니즈 어이 소레 카세 안돼 내 워크맨 돌려줘. 일본인들 또 요상한 걸 만들었구만. 저 녀석의 이름 데이비드, 우리 학교 미식 축구부 주장이다. 정말 녀석의 괴롭힘 이젠 지긋지긋해. 이런 그 미국 드라마 스토리가 상상이 가긴 하는데, 또 여름방학 때 방문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본인 남성 유학생과 독일인 여성 유학생 커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가 크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었던 저조차도 미국인 칠레인 루마니아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영감이 잘 놀았네. 이거 아주 이거 영감이 다 했어. 그리고 지금의 아내는 베네수엘라인입니다. 다 해라. 니 다 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일식이나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일본 붐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연애란 결국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이지 국적이 어떻고 남녀 차이가 어떻고 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1980년대에조차도 우리 양남들은 우리 일남들을 무시하겠지? 타닥탁탁탁탁탁 이러면서 녀석들의 눈에는 우린 그저 옐로우 몽키일 뿐이야. 이런 약간 이 파소콘 너드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동양인 남자들도 있었구나. 워낙에 이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나도 이런 거를 미디어에서밖에 못 접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동양인 남자 하면 왜소하고 좀 찐따끼 있고 안경 쓰고 약간 구석탱이에서 노는 저의 이런 찐따스러운 발상에 저도 약간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좀 반성하게 되네요. 자, 다음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자의 답변이네요. 딱 이 패턴의 당사자인 저입니다만 일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인이나 한국인을 포함해도 대체로 이런 구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시 그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답변이죠. 즉 아시아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커플은 적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남성과 다른 아시아 국가 여성의 커플은 그렇게 드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남자랑 서양 여성의 커플은 적어. 맞아. 근데 일본인 남성과 다른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은 뭐 솔직히 밑으로 가야죠. 동남아죠. 참고로 최근 영어 신조어 중에 와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트 플러스 아시아 해서 와시안. 백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보통 백인 아버지와 아시아인 어머니 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약간 암묵적인 단어의 의미죠. 즉 반대 패턴인 백인 어머니, 아시아인 아버지 조합은 너무 드물어서 와시안의 전형적인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살아본 적이 있거나 일본 밖에서 일본인 남성과 함께 일해본 서양 여성들에게 일본인 남성에 대한 감상을 자주 듣습니다만 그 내용은 여기 적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모티콘이 존나 유쾌한 이모티콘. 이 여성분도 일본인 남성에게 그 기억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본인 남성도 서양 여성에게 그다지 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피하는 문제라기보다 그냥 서로 비슷한 거 아닐까요? 결국은 취향과 궁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일본인 남자들도 아마 일본인 여자가 나을걸? 야, 너그 나라 여자 어디 가서 없다? 예를 들어 핀란드 여성은 핀란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면 유머 감각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유명한 농담처럼 퍼져 있는데 뭐 사람마다 여러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유럽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남자의 답글. 유럽의 페스티벌 같은 것에 참가하면 밤마다 파티가 열리곤 합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땡땡땡도 피우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정말 엄청나게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그런 장소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자들은 반드시 헌팅을 시작합니다. 문화 차이도 있어서 여자들도 꼭 차갑게 거절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헌팅을 기다리는 여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는 이탈리아인 남성 공연자가 헌팅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사서 술 한 잔을 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리오, 맘마미야. 오늘 정말 물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헌팅에 실패했어. 료는 일본인이잖아. 이탈리아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도 일본인이겠네? 부럽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죠. 글쎄, 일본 여자들도 귀엽지만 나는 이탈리아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네가 더 부러운데? 상대방의 나라나 문화를 칭찬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첫 걸음입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나는 여름에 되면 자주 오키나와에 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죠. 왜? 오키나와에는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어이, 소야 키마테르다. 헌팅하러 가는 것에 키마테르다. 그는 일부러 헌팅을 하기 위해 오키나와까지 갈 정도로 일본 여성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걸까요? 이탈리아에도 멋진 여성들이 많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예쁜 이탈리아인 여자들도 많잖아. 참 독특한 취향이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니모 싫어해 나. 그래야 일본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쉬우니까. 이런 이야기는 정말 수도 없이 듣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남자들은 저에게 일본인 여자친구 갖고 있냐고. 어른이 여코세야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일본 여자들이 좋은지를 물어보면 상냥하다, 예쁘다, 세련됐다, 배려심이 좋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심이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자들은 쉽다라는 인식 역시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남성은 인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애정 표현이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일 뿐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에 좀 긁힌 것 같은 여성의 답변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미국에 살고 있네요. 단언해서 말하겠습니다. 일본인 여성이 특별히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일본인 여성이 인기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인 여성이 특별히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으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NO입니다. 미국은 남성도 여성도 기본적으로 일본보다 연애나 훨씬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연애 이야기나 썸, 사랑 이야기가 일본보다 훨씬 많이 오갑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교제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고백, 사귀기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고백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무슨 관계지? 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다 라고 명확하게 관계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시에 몇 명과 데이트를 하든 보통 외도로 바람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쩌다 키스하고 어쩌다 하고 나 엄청 인기 많네? 라고 착각하는 안타까운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일본보다 50% 정도 더 인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문화 차이 때문입니다. 일본 여성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도 종종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느끼는 게, 이 여자가 주장하기는 일본보다 미국이 더 그쪽으로 문란하다. 나도 말하자면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문란하죠.
물란하고 뭐 물란하다는 표현 대신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좀 더 자유롭죠. 표현하는 것도 자유롭고. 그랬을 때 일본에서 그냥 저냥 뭐 술집이나 아니면 펍이나 이런 곳을 몇 번 다니게 된다면은 저 같은 와꾸에도 여성들이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안 믿죠? 안 믿으시죠? 믿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뭐 저도 가볍게 스몰 토크 하다 뭐 빠이빠이 하던가. 예를 들어 I had a crush on you, baby. 이게 뜻이 난 너에게 지금 빠져 있어, baby.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많은 일본 여자들이 나 지금 제임스한테 고백받았구나. 우리 사귀는 거구나. 나도 양남 남친 겟떠다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 정말 fucking 토할 것 같습니다. fucking disgusting, man.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직접 보고 들은 적은 없지만은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말 뭐죠? 야리니게. 야리니게 많이 당할 것 같아. 자, 다음 답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일본인 여성은 막상 들이대면 거절을 잘 못한다. 서양 여성은 싫으면 확실하게 노라고 말한다. 일본인 남성 애초에 도전 자체를 안 한다. 그 다음 서양 남성 일단 들이대고 본다. 자, 여기서 볼 때 일본인 여성 막상 들이대면 거절을 잘 못한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 얼마 전에 내가 인도 남자애랑 술 마시러 갔거든. 근데 또 이게 좀 직업도 괜찮은 직업이고 머니도 좀 버는 남자였어. 나이도 한 40대고 말하는 것도 지식도 좀 있어. 근데 내가 인도 남자에게 가진 스테레오타입은 그거에 미쳐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무 여자한테나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제 한 10년도 더 전에 캐주얼한 바에서 일했을 때는 대놓고 그냥 인도 남자가 오더라고. 인도 남자가 와가지고 대놓고 야, 쟤랑 하려면 얼마 주면 되냐? 그러니까 그 순간 나를 포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같이 일하는 일본 여자 동료가 있었는데 나를 그냥 포주 보듯이 보더라고. How much is she, my friend? My friend 얼마면 되지? 이렇게 묻는데 아니야. 파는 거 아니야? 아씨, 왜? 야, 그러지 말고,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돼? 물어나 봐. 물어나 볼 수도 있잖아. 물어나 봐. 이러는데, 이 씨발, 내가 그걸 어떻게 물어?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는 상태라. 근데, 이 인도 남자는 좀 지적이어 보여서, 얼마 전에 한번 놀았거든? 근데, 굉장히 캐주얼한 펍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일본 여자 2명이랑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얘가 하는 말이, 바로, Let's book, my friend. 그럼 하지 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묻지 마 이랬는데, 내가 근데 방금 물어봤는데, 오케이라 했어. 뭐? 아이씨, 이게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중 한 명한테 가가지고, 야, 저 뭐 아까 인도인 남자랑 뭐라 말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었어요. 이지랄. 그러니까 대놓고 인도인 남자가 Let's move to hotel. Are you okay? 이러는데 이지랄. 일본 여자들도 가끔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나중에 파하고 이제 그 인도인한테 가가지고 너 그러지 좀 마. 야, 너 뭐 일본 생활 원데이 투데이 아니라며. 한 4, 5년 살았다며. 그러면 안 돼, 임마. 너 잡혀가. 이러는데 왜 안 되지? my friend? 여자 만나. 남자 만나. 섹스해.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러는데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 자, 마지막 다음 답변. 이건 여자의 답변이네요.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9학년 여자는 중학생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 중학생 여자는 고등학생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 고등학생 여자는 대학생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 대학생 여자는 직장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 와씨, 여자랄. 자, 그 다음 직장인 여자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 즉, 내 남자친구는 특별해. 와타시노 카레시와 토크베츠 나노. 거기 널린 동급생이나 동료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외국인이야. 심지어 어때? 부럽지? 라는 심리가 보이는 여성이 가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죠. 내 안에 아는 여자애 중 한 명이 헬로톡이라는 어플로 뉴질랜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 근데 사귀는 내내 인스타그램으로도 내 뉴질랜드 남자친구 누구
밥 먹는 모습, 내 뉴질랜드 남자친구 짐 들어주고 있는 모습, 내 뉴질랜드 남자친구 전구 가는 모습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에 맨날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아직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러운데 우리 아내도 연애 초반에 그랬어요. 내 한국인 남자친구 쌉텐더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내 쌉텐더 남자친구가 만들어준 칵테일, 심지어 한국인 태극기 마크. 이거 좀 버거웠습니다. 예. 요새는 안 해요. 네, 연애 초반 한 2, 3년 동안 그랬습니다. 뭐 여튼 이 다양한 답글을 살펴봤는데 이거 영상이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30분 정도 나올 것 같네. 확실히 재밌는 게 얘네들이 객관화가 잘 됐네요. 똑똑한 사람들 많네. 그래도 이게 참 우리나라랑 다른 인터넷 문화가 느껴지는데 이게 남녀 갈등이 없어요. 보통 이런 자극적인 질문을 하면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는 그거야 일남들이 병신이니까 아니겠노? 외국 여자들도 이젠 다 안다는 일본 남자들 병신인 거 다 들켰노? 크크. 이런 댓글이 한두 개씩 한국에만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참 진짜 맑고 깨끗하다. 이거는 진짜 댓글들도 좀 다 유식해 보이고 뭔가 굉장히 냉철해요. 이성적이고. 우리나라 댓글은 다 뭔가 피해망상, 자격지심 이런 거 존나 많잖아요. 난 여기서 뭐 그런 걸 제일 느꼈어요. 이런 답글들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랑 다르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좀 나은 것 같다. 하여튼 난 출근. 바이.